자, 안녕하세요. 쥐타짜 안기였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3시 46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후에 영상이 올라갈 텐데 사실 조금 불안감도 가지고 계시죠. 그죠? 손실 중인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수익을 만끽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 월요일 날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IR 활동을 통해서 주가가 사실 나름대로 제일 강하게 올랐다가 지금 주가 흐름도 가장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미리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이 어떤 주의 종목에 지정돼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42,400원 정도예요. 요 부분까지 도달 안 하고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상당 부분 이 모든 시장에 집중이 돼 있는 부분을 풀어놓는 기간 조정이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약간의 좀 뭐랄까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단기 과열에 대한 해제 요건에 해당되는 적절한 타이밍을 제공했다. 시장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의 분위기 이런 뜻이고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IR을 진행했을 때마다 사실 이 HLB부터 시작해서 그룹사 모두가 올랐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니 IR 활동을 하면 항상 오르는 종목이었는데 HLB 생명과학도 그렇고 제일 먼저 움직였던 HLB도 그렇고 근데 왜 이번만큼은 IR 활동을 하는데도 오르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게 오를 줄 알고 여기서 베팅을 했었는데 올랐다가 다시 밀려버리네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주가 형태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장 강하죠. 왜 그럴까요? 이 맞아요. 하락이 있었던 이날 플러스로 끝나는 종목이 몇 개나 있었습니까? 그죠? 없었잖아요. HLB도 나름 보합에 끝났고요. 자, 그러면 어떠한 이벤트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HLB 제약의 주가는 강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날은 하락을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 우리는 IR 활동을 따질 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홍보 활동, 질의응답을 받는 거죠. 주주총회 끝나고 나서 바로 IR이 있었죠.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시게 되면 환호성을 질렀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중요한 건 주주총회도 14분 만에 끝났고요. 이 IR도 20분 만에 끝났어요. 응답 받고 축하드립니다. 잘하겠습니다로 끝났죠. 자, 두 번째. 기관 대상으로 하는 IR 활동이 있어요. 이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한 군데 한 군데 방문을 해서 비공개적으로 자산운용사마다 돌아다니면서 IR 활동을 하는 게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IR 활동을 통해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향후에 문제거리가 분명히 될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IR 담당자라고 해서 기업을 소개하는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게 되면 보수적인 대답밖에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어떤 말을 잘못했을 때는 향후에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관들은요. 전문 투자하죠. 전문 투자하죠. 그죠? 이 두 번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IR 과정과 개인들을 대상으로 있었던 IR 과정은 분리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정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 입장에서는 실망감이라는 걸 내포할 수 있는 부분적인 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젠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 자, 영상을 찍고 있는 주의타지 않은 것은 파이팅! 여러분도 파이팅이라 뜻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파이팅 할 거다. 그리고 주의타지 않은 것도 앞으로도 조금 더 파이팅 할 거다라는 뜻으로 서로가 한번 이 대화 한번 하는 소통 수단으로 한번 마련해 보시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영상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 1,000억 정도 운영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IR 활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의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항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죠. 월요일은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오릅니다. 저는 항상 단답형 투자라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뚫어냈던 주가를 한번 봅시다. HLB는 모든 걸 뚫어내었다. HLB 제약도 뚫어내었다. 이유는요.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어떻죠? 오히려 더 강해요.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죠. 자, 뚫었죠. 그리고 나서 뚫었던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뭐죠? HLB, 생명과학. 사실 1,500억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악재인가요? 해서 제가 사실은 원래 HLB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었어요. 엄청난 세력이 등장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때 한번 전환사채 600억에 투자했던 JJ에셋 과거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엄청난 세력들입니다. 라고 소개시켜 드렸고 소지섭 씨가 또 들어왔죠. 그리고 세 번째로 소룩스의 전 대표였던 김복덕이 얘가 지금 부천시장 출마하는데 1대 14 한 주 들고 있는 사람한테 14주의 무상증자를 줬던 사람이에요. 결국은 주가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판자금으로 주식을 파는데 HLB 들어와 있습니다. 센 놈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걸 한번 설명해 드렸다가 사문 문매를 맞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종목도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하다가 HLB 제약까지도 넘어오고 생명까지도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잘 보세요. 그룹사 모든 부분을 돌아다니면서 신고가를 내는데 HLB 생명과학, HLB 제약은 이미 흐름 다 잡혀 있었죠. 그죠? 최근 들어서 좀 이루어지는 것 중에 HLB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 자, 이 종목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신고가를 뚫었죠. 시총이 4천억밖에 안 돼요. 4, 5천억.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HLB가 13조, 생명과학이 몇 조죠? 대략적으로 맞아요. 한 2.2조. 그다음 HLB 제약이 1.3조, HLB 테라피틱스 이제 1조 됐어요. HLB에서 공격적인 투자로 지분을 늘렸죠. 네 번째, 이노베이션. 이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5천억 정도 됐어요. 자, 그러면 그룹사 들어가면서 몸순으로 올랐는데 전부 다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어떤 업종이 오르고 계열사가 오르고 어떤 종목이 오르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주는 게 있어야 되죠. HLB가 잡아주고 HLB 제약이 잡아주고 생명이 잡아준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뜻은 뭘까요? 확산이죠. 확산. 어떠한 종목이 어느 정도 올라간 선에서는 자 얘를 보면서 나도 따라갈 거예요. 나도 있거든요. 이렇게 가는 과정이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원점에서 다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지금 HLB 제약은 HLB를 추종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여기 저희 지금 들어왔던 전환사채의 세력들이 나갔나요? 못 나가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맞아요. HLB에 들어왔던 전환사채 이 부분은 1년 후를 향한다는 거죠. 전환사채는 컨버터블 본드라고 합니다. 즉 내년에 전환될 수 있다. 그죠? 결국은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전환사채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엄청난 세력들이 등장했습니다. 600억의 전환사채 중에서 1% 이자 주는데 들어온다? 사채를? 은행에 저금만 해도 3% 들어오는데?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한 명씩 일러드리죠. 쭉쭉. 자, 김복덕이 소룩스의 전 대표, JJ에셋,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세력, 그리고 소지섭. 이렇게 이야기됐어요. 결국은 전환사채는 부채죠.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생명과학은 유상증자 1,500을 단행하잖아요. 그죠? 이게 악재가 아니라고 했죠. 뚫지 못했던 이 21,927원. 900원. 27원을 못 뚫었다가 오히려 증자 발표를 하고 뜨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날짜가 중요하다고 했죠. 왜 제약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할까요? 그룹사 전체를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이들의 어떠한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월요일에 주가 분명히 올라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IR 내용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IR 내용 일러드릴 거고요. 그리고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타이밍. 여러분이 단기 투자자인가 중장기 투자자인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이 위험 신호를 발생시키는
그 지표를 하나 일러드릴게요. 자, 채무상환금 1000억입니다. HLB생명과 부채갑기압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시다. 13,630원에 결국은 증자라죠. 유상증자. 이거는 내 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전환사채는 부채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올해 5월 16일 날 뭐가 나오죠? 간암치료제 결과가 나오죠. 근데 신주 배정일이 5월 10일이에요. 납입일은 그 이후죠. 자, 무슨 뜻일까요? 마지노선이 이거고 29일이라고 했었던 파이널 리뷰 일정도 땡겼죠. 역시나 이번에도 5월 10일 이전에 나온다.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5월 16일에 있을 이프데이 결과물에 대한 부분은 기업도 모릅니다. 파이널 리뷰 일정은 기업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정도 미리 알려드렸죠. 왜?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볼을 차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저는 항상 강조하는 건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었으면 좋겠다. 1%를 먹든 2%를 먹든 3%를 먹든 예, 동일한 운동장의 조건에서 볼을 찼으면 좋겠다는 뜻. 이게 제가 시장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드리고 그리고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을 경계하세요. 이런 사인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 영상을 찍고 있는 거죠. 혼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달라지겠죠. 그죠? 자, 계속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파해 주시고요. 결국은 이걸 보면서 우리는 호재구나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혹시나 이 제약도 유상증자나 어떤 악재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단언컨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과학을 건드렸던 이유는 마다들이에요. 2.2조 원 두 번째 큰 회사죠. 근데 HLB가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여기서 유상증자를 때려버리게 되면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전환사채. 안 되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IR을 하더라도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야 2등인 네가 담당을 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제약을 건들 수 있다? 못 건들죠. 얘를 건드려버리면 무슨 사건이 나오죠? 국내 판권을 보유한 애인데 건들 수 없습니다. 미리부터 사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 설명을 해드릴 때 셀트리온과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비교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조금은 여러분들도 이제 이걸 왜 이런 걸 비교해요 그러지 마시고. 자, 뭐죠? 이런 판권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똑같은 흐름으로 보인다. 그러면 HLB와 HLB 제약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도 느낄 수 있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HLB 제약이 특수한 부분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이 주말에 뭔가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건가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잠깐 볼게요. 자, 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HLB 간암신약 다음은 고형암 카트T라고 나와 있죠. 3월 27일 날짜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 항암제가 하나가 더 있다. 그죠? 이게 카트 치료제라는 거다. 여기서 이제 딱 보게 되면 HLB 이노베이션이 좀 등장을 하죠. 그건 뭐냐면 제약이 가고 있었던 베리스모라고 하는 카트 치료제의 일부를 이 이노베이션에게 넘겼어요. 지난해 8월에. 이해되셨나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꿈의 항암제라고 하는 카트 치료제는 혈액암에만 효과되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리보세라닙 이후에 다시 우리는 이 부분 카트 치료제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HLB 이노베이션, HLB 제약, 그죠? 베리스모의 지분을 보유한 이 부분까지도 한번 건드릴 거예요.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카트 치료제는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뇌 세포에서 끄집어내서 항암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거부감이 없죠. 항상 새로운 물질이 몸에 들어가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이만큼 놀라운 물질을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제약과 이노베이션이라는 주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왜?
제약의 거를 잠깐 떼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그러면 제약은 판권만 보유한 건가요? 아니면 베리스모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충분히 다른 부분의 리보세람 이후의 가치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지만 중요한 건 주식은 팔아야 수익이죠.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자인가요? 아니면 중기 투자자인가요? 아니면 단기 투자자인가요? 자, 장기 투자자라고 한다면 결국은 결과물에 대해서 안 좋은 게 나와도 인정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어떠한 시장의 폭락이나 어떠한 공매도의 장난도 다 즐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고 이런 아픈 과정들을 겪지 않고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을까요? 인생의 선배님들? 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자, 쉽게 말해서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받아갔던 수량. 이게 상환이 돼야 되는 건데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죠. 잘 보세요. 12만 8천 주, 5만 7천 주. 이게 바로 고봉의 신호를 낼 때 보통 공매도 애들이 칠 때 이렇게 친다고요. 자,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HLB도 살짝 볼까요? 자, HLB 주가를 이와 같이 한번 놓고 봅시다. 자, 보게 되면 이 빨간불이 증가되는 걸 공매도를 맞아요. 상환했다가 파란불로 다시 치는 거예요. 이 과정들 한번 볼까요? 3월 11일 날 이렇게 이루어졌었죠. 결제일이 좀 차이가 있는 건 하루 이틀 정도의 이 갭이 있어요. 자, 근데 보시게 되면 3월 11일 기준으로 봤을 때 맞아. 이렇게 빵 나오죠. 자, 그리고 요번 볼게요. 3월 22일을 한번 볼게요. 3월 22일을 향하면 이때가 뭐가 나왔었죠? 예, 유상증자, 그죠?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요 부분의 신호는 하루 이틀 수년을 해서 이틀 차이지만 항상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요걸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모르고 나서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 HLB 생명과학도 이날 25일 날 46만 주가 증가됐었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죠? 맞습니다. 이렇게 날짜로 보게 되면 3월 25일이죠. 그쵸? 이날 고봉의 신호를 알리죠. 결국은 뭐냐면 엄청난 획기적인 재료가 등장한다고 하면 저런 공매도꾼들도 손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지 아니한 상황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이거나 피로감을 느끼는 주가 형태가 나왔을 때 공매도꾼들은 항상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은 일단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쵸? 자, 이 부분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월요일에 이제 기관 IR이 있어서 오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음날 한 새벽 5시 정도 되게 되면 다시 잡힐 거예요.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왜 셀트리온 제약을 제가 틀어놨죠? 자, 이 부분 코드 번호 혹시나 모르신다고 한다면 제가 이 부분은 각 증권사 HTS 대형 증권사 기준으로 한 10군데 기준으로 해서 설정 방법 어디서 보는가 적어놨거든요. 이 부분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6입니다. 저 개인 폰이에요. 제약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이어나가기 전에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HLB를 먼저 이걸 소개시켜드리면서 있다가 지금 그룹사 전체적으로 제가 영상을 계속 찍어드리는 상황이 오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HLB 제약도 한 번의 논란이 분명히 여기 있었죠.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보세요. 이때 12만 8천 주 증가됐을 때 제약도 이렇게 훼손 절차가 일어났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IR 활동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단기 투자자는 여기서 좀 조심하시죠. 그죠? 왜 아프니까.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요거 한번 잠시 보고 갈까요? 네,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에는 제가 종목 하나도 좀 하나 일러드릴 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쉽게 말해서 이제 주주총회 내용들
그리고 4월 1일 날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해서 3시 40분에 진행합니다. 유진투자증권 대상으로 해서. 기관 투자자한테는 이미 배포된 자료라서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릴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떻게 볼을 차요? 그렇죠? 인생의 선배님들. 자, 그러면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히 최근에 있었던 경계심을 알리는 영상 요거 한 번만 보여드릴까요?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R을 진행을 했어요. 3시 30분에. 요 부분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여러분들께 일러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거냐면 IR이 오늘 끝난 걸로 아시죠? 3월에. 그죠? 주주총회 이전에 이제 HLB 주주총회를 하는데 결국은 파이널 리뷰 29일 정도에 끝난 다음에 주총한 다음에 4월에 할게요라고 했죠? 아니에요. 한 번 더 IR 일정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 딱 끌어놓고 제가 이때 그냥 영상에서 공개를 해버렸죠? 이게 3월 25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요 부분 잠깐만 보고 갈게요. 제가 이 HLB 25일 날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누가 그런 소리 하느냐. 한 번 더 있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사실 IR 내용은 여러분들도 다 언제 일정이 일어날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뭐 이제 올해 56 됐습니다만,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기울었긴 했지만, 인생의 선배님들 비하면 제가 아직 뭐 그렇진 않지만, 펀드 매니저 후배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꼰대죠. 형님은 왜 이런 영상을 찍고 다 알려주고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들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시장에 이런 긍정적으로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바로잡고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을 때려잡는 역할만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명의 낙오자만 없어도 뿌듯합니다. 제 역할이 그게 아닐까 생각해요. 자, 조금 말이 샜네요. 자,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영상을 제가 찍으면서 오늘, 다시 반등. 자, 이 부분에서 반등을 줬죠. 실제로 하락 이후에 다시 재차 반등을 주는데 쓱 이야기하면서 제가 두 가지 사실을 이렇게 뭐 HLB부터 이렇게 비교 설명을 해드리고 뚫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자회사 하나씩 등장시키면서 뚫습니다. 근데 딱 하나의 이 말씀을 해드려요. 관련 이제 자료들 전부 다 보여드리면서 딱 한 번에 한마디를 합니다. 무슨 말 할까요? 자,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 부분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이겁니다. 그죠? 뭐죠? 아까 보여드렸던 공매도 잔고. 자, 물량들. 그러면 HLB는 지금 증가되고 있어요. 자, 이 한 발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은요. 아직 변동 없죠? 그리고 자, 제약은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자, 12만 개, 5만 7천 개, 880개. 이거 다음 날이라도 봐서 이게 상환되든 신규 상장 또 증당시키게 되면 야, 이거 뭔가 또 한 번 때려 맞을 구간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자, 팩트를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쵸? 그리고 후반에 제가 영상에 25일 IR을 어떤 거 다룰 것인가 추가로 한 번 더 있습니다까지 일러드렸어요. 그쵸? 이게 아마 4일 전. 자, 보게 되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 일러드려 버렸죠. 요때 이제 자, 이제 반등이 오곤 있습니다. 근데 뭐가 증가되고 있다? 요 부분이 증가되고 있어요. 아직 상환되지 않아요. 그죠? 이건 한번 경각심을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단기 투자는 요 부분에서 한번 끊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중장기 투자는 무시하세요. 이 뜻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저는 간다 빠진다 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자인가에 따라서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내가 단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죠? 단기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손실에 나오는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왜? 기관 녀석들은 먼저 알고 있으니까. 그죠? 자, 저는 항상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축구라는 거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IR 이전에 제가 이제 이때 영상을 좀 찍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HLB 제약이 가장 강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내일은 IR은 소폭 반등만 보자고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기업 설명 이렇게 쭉쭉쭉 해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자료를 보내드린 거 있죠. 29일이에요. HLB 그룹 29일에는 이런 내용만 다룰 거예요.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비공개 IR 일정이 있습니다. IR 한 번 더 읽다는 거죠. 기관 투자 대상으로 하는 거 다 비공개예요. 그리고 주유처의 내용을 보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 문자 하나 안 보내시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상을 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랄게요. 항상. 그죠? 자,
역시나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 자료를 드릴게요. 자, 역시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볼을 제대로 찰 수 없다. 이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고, 인생의 선배님들도 반드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볼을 바로 찰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시장에 나고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29일 IR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질의응답이 있었죠. 이거 쑥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4월 1일 날 3시 40분부터 유진투자증권에서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비공개 IR합니다. 이 내용까지도 일단은 기관 투자한테 미리 사전에 숙지하세요라고 해서 보내드린 겁니다. 중요한 사실들을 좀 다룰 것 같더라고요. 자, 이것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죠? 자, 상단에 나 있는 저 개인폰입니다. 개인폰 노출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시장에 기운을 넣기 위해서 쥐타자 안 교수. 자, 오늘도 달립니다. 자, 이쪽으로 언젠가는 제가 복 받겠죠. 그죠? 자, 이쪽으로 제약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미리 좀 보내주십시오. 이게 문자 양이 제 거 보시게 되면 조회수가 막 1만에 8천에 갑자기 찍혀요. 그러다 보면 이게 문자 양이 몇천 건씩 이렇게 오다 보면 사실 이 부분이 약간 좀 스팸 문자 처리는 경우가 있는데 국회하지 말아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제약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경각심을 알리는 코드 번호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경각심을 가지고 맞아요. 단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피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 종목 HLB를 처음 소개시켜드리고 이 부분을 피해가자, 이 부분을 피해가자 하면서 영상을 찍어드리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으신 분들이 꽤나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 분들 혹시나 저 개인 채널 주식 타짜 안교수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제 개인 채널이 한 열흘 전에 이제 개설이 됐는데 요 부분 들어오시게 되면 날짜 종목들도 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 비난하고 그리고 근거 없이 기사를 읽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유튜버들을 이제 경계하다 보니까 스팸으로 너무 많이 이제 뭐 문자도 오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채널을 터트려 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10일 전에 다시 만들었는데 이제 3,000명 가까이 되고 있네요. 3,000명 구독자 이벤트도 열 거고요. 자, 승인을 해야 돼요. 제가 승인 절차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부분은 010-4822-8706으로 제약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보내주실래요? 승인. 그럼 제가 승인을 해드릴 텐데 이따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HLB에 대한 부분 당신은 진짜 이때도 말했고 이때도 피해갈 수 있고 이때도 피해갈 수 있다. 이 부분을 먼저 다루고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단기 투자자, 중기 투자자인데 5월에 있을 이 간암 치료제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에게 자, 사실 일거리가 많아지기 시작했죠, 제가 이 일이 아니에요. 전 연기금 투자자들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 50조 넘는 자금의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강의를 하는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LB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이 HLB를 제가 제일 먼저 소개시켜드리면서 제약까지도 지금 이야기해드리는 상황까지 왔는데 간단히 볼게요. 무조건 급등입니다. 새벽 파이널 리뷰 일정 칼 맞을 각오로 5월을 향하면서 특정일만 공략합시다. 분명히 한번 팔아야 될 기간이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릴 텐데 2주 전의 영상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여러분들 제가 사실 이 부분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죠. 자, 지금 거의 대부분의 투자들이 수익을 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뭐 손실 부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손실을 보이고는 있지 않으실 거예요. 자, 79,900원일 때 이게 악재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전환사채. 이 부분이 혹시나 컴포터블 본드라고 하는 부분이 악재라고 하던데요. 이게 악재인가요? 오케이. 이때 끊어드리면서 목 상태가 안 좋죠. 사실 오늘도 제가 금융권 세미나 하나 마치고 저녁에도 제가 금융권 세미나 하나 또 가야 돼요. 기관 투자도 요새 공부 너무 열심히 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무상증자까지 동원하면서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고 해서 거의 무슨 뭐 점으로 이렇게 세네 배, 네다섯 배까지 급등을 했던 이 회사예요. 근데 이 JJSS는 이 에디슨 EV에 투자를 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던 이
회사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이때 설명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종목을 영상을 찍었는데 이것도 찍어주세요. 저것도 찍어주세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제가 경각심을 한번 알렸어요. 자, 이날 뭔가 이상합니다. 이 부분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조심하세요. 이 영상을 찍었다가 정말 정말 많은 문자를 받았는데 이게 13일 전의 영상이에요. 이때죠. 그 다음 맞아요. 폭락하는데. 자, 봅시다. 새벽부터 저는 항상 영상을 찍죠. 평일날은. 지금 이제 공매도가 좀 증가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보통 이걸 뭐라고 하죠? 공매도를 치기 위해 빌려갔다가 상환하는 대차라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 코드 번호 아까 보여드린 거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표현을 해요. 근데 이번 보시게 되면 이게 슬슬 증가되기 시작할 때가 오면 이들은 분명히 맞아요. 주가의 하락을 이끌어내는 공매도꾼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틀 동안 이렇게 빨간불,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는 이들은 지금 공매도를 상환해 놓고, 즉 공매도를 치지 않고 상환한 물량 이 부분까지 있었다가 지금은 뭘 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이해를 돕고자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미리부터 다시 한 번 더. 예. 제약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이 스팸 문자 걸리지 않게 미리미리 보내주세요. 자, 봅시다. 이때 함정인 근거를 이야기해드린데. 보내시죠. H. 그리고 공부라고 해서 보내시죠. 이따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건데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기사를 좀 보게 되면 자, 이제까지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저도 이제 긍정적입니다만 분명히 한번 차익 구간을 위에서 때려 맞는 게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HLB FDA 승인 기대감 커지는 가운데 처음으로 안 좋은 이야기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끊을게요. 결국은 뭡니까? 이때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 어떤 분들이, 이거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자, 이렇게 3월 8일 날 제가 새벽 영상을 찍으면서 시초가에 한번 매수해 보시죠. JJS소룩스 세력들 전환사채 집 반드시 매수하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보내드렸었어요. 이거 보내드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갖다가 금전을 요구하는 이상한 놈들이 있다고요.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 좋은 종목을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죠? 자, 이렇게 한번 보내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사문 문매를 맞았죠. 그죠? 결국은 이날 급등이 일어났고, 그다음부터는 즐기고 여기서 분명히 조심하세요 영상을 찍어서 저는 그냥, 다 아시겠구나. 그죠? 이 코드 번호까지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 예, 고매도 물량, 상한을 위한 VI입니다. 대략적으로 좀 더 빠질 수 있지만 한번 받아내세요. 그죠? 시장 분위기 보면서 공부방 제시. 그죠? 이렇게 있죠. 공부 채널을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은 꽉 찼어요. 여러분들 들어오지 못하십니다. 아직 인원이 빠지기 전까지는. 자, 요거 보시죠. 결국은 이렇게 됐죠. 85,000원 더 빠지긴 했죠. 84,300원까지. 러프하게 전환사채 이야기 끄집어낸 걸 훼손시키지 않을 거예요. 이 뜻이셨죠. 그러면서 제약은요. 와, 제가 제 휴대폰이 무슨 뭐 진동처럼 하루 종일 느리더라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 제가, 야, 이거 제약까지도 좀 일러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같이. 조금은 시간은, 후발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HLB 제약 23,000원 정도에 매수하시죠. HLB 매수하여 동일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룹사를 보유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공매도 상황을 위한, 급락 중입니다. 자, 오타가 좀 났었네요. 단기 접근은 반드시 유의합니다. IR 일정 분명히 잠깐 나서 나올 겁니다. 그죠? 결국은 이날 잠깐 나서 딱 IR 한다고 해서 커버 나오죠. 결국은 뭐냐면 이제까지 도와드린 부분은 이 부분이고 경계심을 알리는 이 부분도 다 도와드렸어요. 그죠? HLB나 HLB 제약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이 부분 도와드렸고, 자, 앞으로도 문자를 통해서 어떤 긴급한 사실이 나왔을 때 분명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그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뭐 라이브 방송을 해달라 하는데 매일은 할 수 없고요. 월요일은 한번 다뤄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 부분도 자, 제약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료를 다 드리긴 했지만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월요일은 분명히 오릅니다. 저는 단답형을 좋아하죠. 왜? 팩트를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항상 어떠한 변수가 나왔을 때도 왜 빠졌구나. 이 자료 반드시 받아가세요. 이거를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유는 잘 보세요. HLB가 이렇게 급락에 나왔던 거는 사실 수급의 불안전성이 시장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알테오제라는 종목이 2대 주주의 매각. 이것 때문에 사실 이번에 그 IR에서도 이 질문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왜 10조짜리와 13조짜리. 항상 보면은 얘가 오를 때는 얘가 빠지고 얘가 빠질 때는 얘가 오르고 이런다고요. 힘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제가 1,000억을 운용할 때도 항상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물론 개인 투자자들은 하나의 승부를 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큰 자금을 운용할 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든요. 어떻게?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어떤 흐름에 따라 투자라는가를 결정을 하죠. 근데 그러면 하나 더. IR 활동이 있었다고 한다 한들 이거 빠진 거는 좀 그러지 않나요? HLB든 좀 기분 나쁜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합리적인 그거죠. 한미반도체. 이게 13조 원이라고요. 시가총액이. 자, 보시게 되면 13조 원입니다. HLB는 어떻습니까? 13조 원이죠. 둘이 쌍벽을 이루죠. 반도체 업종으로 힘이 몰리다 보니 재료가 등장했죠. 뭐죠? 마이크론이라는 회사에서 수주 공시가 나와버렸잖아요. 쫙. 근데 중요한 건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얘는 2월부터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쉬어 있었죠. HLB는 달렸죠.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시장의 룰인데 이 바이오 종목들은 제가 소개시켜 드릴 때 강한 어조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여기서 접근해라 라고 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산업군을 봐야 된다는 건데 제롬 파월이 금리 동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이오 기업들은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그쵸? HLB도 역시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상증자, 생명과학을 통해서 유상증자 받은 이유는 부채를 줄이기 위함이죠. 금리를 동결했던 사건은 바이오 종목들의 이자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이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팩트이기 때문에 제가 강한 어조로 매수해도 됩니다. 센 놈들도 들어왔고요. 이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알테오젠도 보세요. 언제부터 오르냐면 금리 동결 사건 때부터 올라요. 어떠한 재료도 주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요만큼 갈 거, 요만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레고캠 바이오도 역시나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오 종목들이 오를 수 있는 영업 환경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때로는 이런 반도체가 오를 수 있는 특수한 계절이란 게 있죠. 뭡니까?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 여러분들과의 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때는 이런 부분도 다뤄주잖아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신고가 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엔비디아, 미국에 있는 AIC 반도체 와서 사인한다고 하죠. HBM 1세대, 2세대, 5세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진화 단계인 반도체에 투자하겠어. 너네한테 수주를 줄게. 잠자는 이런 몇백 조 종목들도 끌어다닐 수 있는 힘은 산업군의 이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점적으로 제가 HLB를 여기서 소개시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금리 동결이라는 이슈와 그리고 이 사전적인 재료, 그들의 의도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강한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었던 거죠. IR 과정이야 사실 기관 투자자에게 노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와드리는 부분이고요. 항상 시장을 보고 산업을 보고 업종을 보는 게 가장 1번이에요. 그리고 참조할 수 있는 모든 지표를 동원했을 때 합리적인 근거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 부분도 보세요.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영업 환경은 이런 공매도를 상환하는 부분에서 바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역시. HLB도 역시나 그래야 되고 HLB 제약도 그래야 되겠죠. 그죠? 자,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죠. 자, 물론 이제 제약도 한 번을 팔아야 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유는 5월 16일까지 끌고 가겠다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나는 그 결과물을 받아들이기 전에 일단은 팔고 그 다음에 조정기에 살 거예요. 이러신 분들은 그것도 하나의 올바른 투자일 수 있어요. 본인의 스케줄에 따라서. 자, 기술 이전 비용이 이미 수치한 기업이고요. 현재 바이오 업종 중에 실적을 도모했고 재무적으로 우량한 기업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알테오젠처럼 기술 이전 비용을 받았던 기업인데 지금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는 좋죠. 자, 이 부분 과거에 17,780원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데 적어도 반절 정도까지는 분명히 급등할 수 있는 영업 환경이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요. 이것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만 받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건 필요 없고 매집이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나 일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은 가장 싫어한다 했죠. 그리고 그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 절대 속지 말라는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제가 연기금 세미나를 다니면서 이렇게 툭툭 2차 전지, 그리고 때로는 바이오, 그리고 엔캠, 알테오젠, AI 산업, 현대차, SK하이닉스, 제주반도체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근데 이게 작년 7월부터 했는데 2,567%가 달성이 됐어요. 그쵸? 자, 요 매집주도 하나 일러드릴 거군데, 자, 중요한 부분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단타일까요? 단기 매매일까요? 아니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건데, 산업이 어느 쪽으로 형성되는지를 보고 그 종목을 찾아내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HLB도 역시나 HLB만이 아닌 산업의 이동을, 바이오 산업을 보고 나서 접근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제가 개인 채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지금 3,000명이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확인을 안 해봤는데 어제부로 2,8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열흘 됐는데 이렇게 됐어요. 자, 승인을 분명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제약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자,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인데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면 종목이 아닌 산업의 사이클만 이해하면서도 10억을 만들 수 있다. 3천만 원을 가지고도 30배 수익 낼 수 있어요. 종목으로 승부내면 안 돼요. 종목으로 30배짜리를 먹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과거에 코로나, 경제위기 어떤 사태가 발생됐을 때 피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자,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3,000명 이벤트. 예, 저도 이제 뭐 주타짜 안교수 좋은 종목을 올려드리곤 있습니다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맞아요. 10억을 만드는데 1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연말에 여러분들 단 1,000원이라도 불이웃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에 한 명이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꿈꾸고 싶다. 자, 근데 원리를 알고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제약도요. 역시나 한번 팔 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경계심을 좀 알려야 됐을 땐 이때도 문자를 통해서 한번 보내드리고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개인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소통 한번 같이 한번 하도록 하시죠. 자,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항상 팔아야만 수익이라는 거는 항상 인식을 해야 되고요. 내가 중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라고 했을 때는 이런 과정도 감내할 수준을 가질 필요도 있어요. 근데 제가 권고하는 사항은 내가 감내할 수 없는 이런 조정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맞아요. 조금은 버려두고 가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도 오랫동안 영상을 지켜봐 주셨고 여러분들 그 10억 만들기 이벤트는 분명 이런 내용을 다루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업종이 바뀌게 되면 항상 이런 사이클도 분명히 움직일 수 있고요. 과거에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항상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만년 1,000만 원까지 갈 것 같았지만 리튬 가격이 폭락을 하다 보니 업종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2차 전지 업종이 안 좋아졌을 땐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저점에서 하신 분들이야 나는 이런 부분 상관없고 10년을 보겠다 하면 상관이 없지만 손실 구간에서 가져가는 분들은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자, 토요일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 4시 43분이나 됐네요. 파이팅 하시고 자, 제약이라고 해서 보내시고 이벤트 반드시 참여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주타자 안교수였습니다. 좋은 토요일 되십시오.